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기 채널 대중의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완전 정복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레이어 기능과 왼쪽 브러쉬 기능과 더블퍽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레이어란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레이어란 투명 필름과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필요한 용도의 필름을 양파처럼 하나씩 겹쳐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제를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이렇게 겹겹이 투명 필름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을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우선 맨 아래쪽에는 라인, 그림의 이미지를 넣었고요. 중간엔 컬러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 안에 컬러를 넣었습니다. 이 세 개의 레이어가 합해져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레이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선과 색, 캐릭터와 배경 등을 각각 레이어에 분리해 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드래곤볼 손오공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레이어가 보이시죠? 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면이 바로 이 드래곤볼 손오공의 라인, 선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위에 저는 컬러를 하나 얹었어요. 바로 선의 색깔을 바꾸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올렸죠. 그 다음 그림자 색깔의 레이어를 하나 더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오공의 원래 컬러를 더했습니다. 그 다음엔 빛을 넣었고요. 그 다음엔 중간색, 색과 색 사이에 있는 색들을 하나 더 더했어요. 그리고 드래곤볼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간에 하얀 광이 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겹의 레이어를 겹쳐 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 할 때 정말 편리해요. 이 그림을 하나를 완성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드래곤볼의 별이 색깔이 너무 진하다, 그래서 선을 지워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림이라면 이걸 만일 지우게 되면 전체가 다 지워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일 이렇게 여러 면의 레이어를 나누어 두면 원하는 곳에만 수정을 가할 수가 있죠. 자, 색깔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선 레이어였어요. 여기는 선만 나와 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곳에 선만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모든 레이어가 하나 붙어 있었다면 옆에 있는 컬러까지 함께 지워졌겠죠? 레이어를 나누어 두면 수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꼭 레이어를 나누어서 저는 작업을 해요. 이제부터는 레이어 기능의 속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플러스를 누르시면 여기 아래 칸 위에 하나의 레이어가 더 생성이 돼요.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된 레이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눈같이 보이시죠? 이 레이어를 보일 수 있게 하고 다시 숨길 수 있게 만듭니다. 현재 레이어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웃는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웃는 얼굴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 눈 모양을 누르시면 눈 쪽에 사선이 그어지죠? 그러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생성될 때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레이어와 보고 싶지 않은 레이어가 있어요. 그거를 전부 섞어 놓게 되면 굉장히 혼동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보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레이어를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자물쇠 같은 모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자물쇠가 지금은 열려 있죠?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고요. 현재 원하시는 형태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물쇠를 클릭하시면 자물쇠가 잠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 레이어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을 그어도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페인트 툴을 찍으면 적용이 돼요. 한마디로 라인 부분에만 이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레이어 속성의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찍어 주시면 이렇게 레이어 안에 있는 속성이 보이게 돼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복사. 네, 복사는 말 그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복사하시고 복사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새로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위에 레이어에 한 번 더 눌러서 붙여넣기가 있어요. 네,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조금 전에 있던 레이어에서 복사가 된 겁니다. 크기를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아래에 있던 레이어고요. 현재 방금 복사된 레이어입니다. 살짝 한번 줄여볼까요? 줄여서 종료를 하시면 복사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복사된 레이어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항상 레이어의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이 레이어 부분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자세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삭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삭제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사라지신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잘라내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잘라내기는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웠던 선택 부분에 눈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내기를 해서 다른 레이어에다가 아까 전 복사처럼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으면 눈이 새로운 레이어로 이동이 되죠. 한마디로 기존의 복사하기는 원래 있던 레이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레이어에 얹어주는 거고요. 잘라내기는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서 다른 레이어에다가 붙여넣는 겁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중복은 현재 레이어를 그냥 바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다음 기능은 지우기인데요. 지우기와 삭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삭제의 경우는 이렇게 현재 있던 레이어 자체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지우기의 경우는 현재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안에 이미지만 지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 전체를 지우고 새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경우엔 삭제를 누르지 마시고 지우기를 누르셔서 그 레이어 안에 있는 그림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병합입니다. 우선 눈을 한번 다시 꺼내 볼게요. 이 위에 있는 레이어, 눈과 이 태양 부분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면 병합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병합은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이어를 먼저 클릭하시고 병합을 누르시면 아래의 이미지와
합쳐지게 됩니다. 이번엔 모두 병합이란 게 있어요. 모두 병합은 하나의 아래 레이어뿐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레이어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에 그려놨던 아까 예시 그림이 있죠? 다시 한번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합을 시도하면 이렇게 맨 아래쪽에 있는 예시 그림은 병합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 병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웃는 얼굴뿐만 아니라 처음 그렸던 예시 그림까지 현재 레이어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하나의 이미지로 병합이 되게 됩니다. 가능하면 모두 병합보다는 병합을 하나씩 합치셔서 레이어를 완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아래와 위를 병합한다고 했는데 잘못해서 모두 병합을 누르게 되면 현재 있던 모든 레이어가 한꺼번에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를 구분했던 노력과 시간들이 한 번에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병합을 하실 때에는 꼭 카피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면층 잠그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자물쇠 잠그기의 기능입니다. 이제 HSL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컬러, 무지개색처럼 컬러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엔 붉은 컬러로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흑과 백의 조절바가 나와 있죠. HSL이란 색상, 채도, 명도를 말하는데요. 색상은 hue라고 해서 빨강, 노랑, 파랑 같은 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도는 satu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선명도라고 해요. 저 꽃 정말 선명하다. 꽃의 색깔이 정말 선명하구나 라고 말을 하죠. 채도가 올라갈수록 선명도가 뚜렷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은 lightness라고 하는데요. 바로 명도입니다. 밝고 어둡고의 차이예요. 흑과 백을 말합니다. 한번 조절을 해 볼까요? 먼저 위에 있는 색상입니다. 현재 제가 여기 꽃 보이시죠? 꽃 부분에 레이어를 클릭해 놨어요.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바꾸시면 꽃의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처음엔 보라색이었는데 좀 더 붉은색 계열로 바뀌어서 핑크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좀 더 가볼까요? 이번엔 노란색 계열로 바뀌었고요. 다음은 녹색, 다음은 좀 더 파란색, 그죠?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채도인데요. 현재 색깔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채도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훨씬 선명하게 꽃이 변했죠? 기존에 살짝 캐릭터에 묻혀있던 꽃이 채도를 올리자마자 가장 제일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채도를 한번 낮춰볼까요? 채도를 점점 낮출수록 회색이 돼버렸네요. 그죠? 색의 선명도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보이게 돼요. 채도를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이 기능은 그림을 그릴 때 이 색깔이 너무 전체에 비해서 튄다. 그럴 때 채도를 살짝 낮춰주시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보다 좀 더 전체와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밝기입니다. 명도이죠? 밝기를 한번 올려줄게요. 자, 밝기가 밝아질수록 흰색이 돼버렸네요. 그죠? 어떤 물체에 굉장히 강한 빛을 계속 내리쬐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흰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반대로 원래 우리가 있던 빛에서 커튼을 쳐버린다. 색깔이
어둡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빛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HSL 조절 부분입니다. 다음, 색상 균형으로 가볼게요. 색상 균형을 먼저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까 전과는 조금 다른 컬러바가 나옵니다. 현재 여러분의 그 레이어에 있는 색상을 조금 더 다른 색상에 더해주는 기능을 해요. 현재는 보라색인데 조금 더 붉은 보라를 내보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보이시는 레드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이렇게 보라색에서 조금 더 붉은색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조금 더 노란색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어. 태양이 내리쬐니까 조금 더 노란색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좀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파란색 한번 가볼까요? 파란색으로 가면 조금 더 파란색에 가까운 보라 계열로 바뀌게 되죠. 위에 있는 그림자, 중간통, 강조 표시는 현재 이미지 자체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좀 더 그림자스러운 부분의 색깔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는 유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령이 하얀 천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때가 되면 투명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명도를 낮추어 주시면 이렇게 꽃이 사라지게 되죠. 다시 올리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도를 낮추면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바뀌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혼합입니다. 예시로 이미지 레이어 2개를 준비해 봤어요. 하나는 별 모양의 중간이 뚫린 원형이고요. 아래는 하트의 컬러가 2가지인 모양입니다. 일단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아래의 혼합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드가 뜨는데요. 중간에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된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일반은 현재 그대로 상태이고요. 어둡게부터 선형번까지는 어둡게 합성하는 모드, 즉 2개의 레이어의 색이 합쳐져서 어둡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밝게부터 소프트 글로우까지는 2 레이어가 합쳐져 밝게 합성되는 모드입니다. 그 아래 오버레이부터 강한 라이트는 서로 겹쳐 보이게 되게 합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색조부터 광도는 대치, 소거, 색상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둡게 하기는 이미지의 색상 중 더 어두운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색료 혼합은 이미지 위에 그 이미지가 곱해지기 때문에 항상 어두워줍니다. 마카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 번은 번툴을 사용한 것처럼 이미지 위에 어둡게 적용되며 단 흰색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번이란 감산 혼합을 말하는데요. 어두워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반대로 조금 뒤에 볼 닷질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가산 혼합으로 색이 더 밝아지는 효과를 말해요. 선형 번은 컬러 번보단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고르게 어둠이 적용됩니다. 흰색은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밝게 모드인데요. 밝게는 이미지의 색상에서 좀 더 밝은 색으로, 화면은 이미지의 색상에 반전색을 곱해서 기존보다 더 밝아집니다. 색상 닷지는 닷지 툴을 사용한 것처럼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듭니다. 선형 닷지는 컬러 닷지보다는 좀 더 고르게 밝기가 적용되고요. 글로우와 소프트 글로우는 색상 닷지와 선형 닷지의 효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버레이는 색상에 따라 어둡게와 밝게 모두가 함께 적용되는데요. 이미지의 채도와 명도 대비에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부드러운 라이트는 색상이 50%로 회색보다 밝으면 닷지 툴처럼 밝게 되고 어두우면 번툴처럼 어둡게 적용이 됩니다.
강한 라이트는 색상이 50%로 회색보다 밝으면 화면 모드를 사용한 것처럼 밝게, 어두우면 어둡게 효과가 적용됩니다. 색조는 위 이미지는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고 아래 이미지는 광도를 나타냅니다. 채도는 위의 이미지는 채도만 나타나고 아래 이미지는 색상과 명도만 남습니다. 색상은 위의 이미지는 채도만 남고 아래 이미지는 명도만 남습니다. 마지막 광도는 위의 이미지는 명도만 남고 아래 이미지는 색상과 채도만 남습니다. 저는 그림자에는 어둡게 효과를, 빛나는 하이라이트 효과에는 주로 글로우 소프트를 사용합니다. 설명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하나씩 대입을 해 나가시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색상 레이블입니다. 색상 레이블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나누어져 있을 때 이 레이어의 구분짓는 색깔을 하나 지정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무 색상도 안 보이는데요. 이 레이어는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오렌지색, 노란색, 각각의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라인만 모아놓은 레이어라면 하나의 색깔을 정해서 라인에는 빨간색, 컬러에는 오렌지색, 그림자엔 노란색처럼 각각 레이어의 활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색깔을 간단하게 봐서 이 노란색은 그림자에 대한 레이어 부분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마크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에 담긴 속성들은 모두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왼편에 있는 브러쉬와 더블 퍽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블 퍽을 이렇게 놔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원하는 브러쉬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연필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이 브러쉬 툴을 대해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모여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새로운 캔버스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기능을 한번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렇게 연필 브러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는 하나고요. 현재는 조금 연필이라고 하기엔 좀 굵어 보이죠? 그럼 굵기를 조절을 하는데 굵기 조절은 여기서도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에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아래에 바를 내리면 크기가 줄어들고 반대로 위로 올리면 크기가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하지만 더블 퍽에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간단해요. 우선 더블 퍽 위에 있는 연필 부분을 찍으시고요. 왼쪽으로 돌리시면 크기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찍고 옆으로 돌리시면 크기가 줄어들게 보이시죠? 네,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크기는 크게 됩니다. 연필마다 허용하는 최대 크기가 있습니다. 이 크기까지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불투명도가 바뀌게 돼요. 불투명도를 조금 내려볼까요? 자, 30%로 해서 써보겠습니다. 기존에 썼던 라인과는 확실히 좀 더 옅고 투명해 보이죠? 네,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보이시면 투명도가 내려갈수록 여기 포토샵에선 소위 말해서 없는 이미지인데요. 네, 이 격자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올려주면 불투명도가 100%가 됐을 땐 이렇게 꽉 찬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현재 옆에 나와 있는 브러쉬
툴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아주 편리하죠?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컬러인데요. 위쪽에는 브러쉬 자체의 불투명도나 크기를 관리했다면 아래쪽에는 현재 사용하는 브러쉬의 컬러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컬러를 찍으시면 색상 팔레트가 나옵니다. 이 팔레트를 이렇게 컬러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좀 더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일단 한번 칠해 볼까요? 네, 이렇게 칠해졌는데 현재 붉은색에서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그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한 채 올라가면 밝기가 밝아집니다. 반대로 현재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광도가 어두워져서 검은색으로 변하죠. 네. 현재 컬러 상태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주 편리해요. 그리고 반대로 좌우로 바꾸면 채도가 변합니다. 이렇게 좀 어두운 칙칙한 색인데 채도를 한번 올려볼까요? 쫙 올리면 조금 더 선명한 색으로 변하죠. 반대로 채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쭉 낮추면 결국 회색이 되는군요. 저는 대부분의 컬러와 브러쉬와 다른 기능들이 여기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은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네. 이 하나의 더블폰만 있어도 모든 기능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찍어 보시면 아까 전에 저희가 뭐를 배웠죠? HSL 배우셨죠? 네, HSL 형태로 컬러를 조절할 수도 있는 기능이 나와요. 색을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GB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RGB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뜻이고요. 빛의 삼원색입니다. 원래 모니터의 화면은 빛의 색을 이렇게 더하고 혼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레드와 그린과 블루의 값을 이렇게 바꾸어서 컬러 값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거 이걸 찍으시면 컬러 팔레트예요. 네, 아까 이쪽에 있던 컬러 팔레트 보이시죠? 네,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 화살표가 꼬인 게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가 꼬인 부분은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HSL이 따로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채도를 조금 더 높이면 여기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채도를 올리시면 양옆에 부분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양옆에 부분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마디로 채도의 영역을 표시해 놓은 표시선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에 라이트는 위아래의 크기를 지정해 놓습니다. 최대로 한번 해놓고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위쪽은 명도, 위아래는 명도이고요. 좌우는 채도의 변화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원 부분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컬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픽이라고 위에 있어요. 코픽. 자, 코픽 어디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코픽이라는 마카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 안에서 마카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또 가까이 한번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넘버에 맞는 색깔을 찍어서 이렇게 칠하시면 그 마카의 색깔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붉은 계열, 푸른 계열
계열마다 모두 마카 수가 엄청 많네요. 그죠? 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 부분으로 가서 다시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브러쉬는 굳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한 번씩 사용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게 워낙 그 브러쉬들이 많아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뿌리기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뿌리기도 필압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얇게 뿌리기, 굵게 뿌리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자체에서도 설정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만년필 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옆에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크기, 불투명도는 기본이고요. 고급을 누르시면 이렇게 높은 압력에서의 크기, 낮은 압력에서의 크기, 높은 압력에서의 불투명도, 낮은 압력의 불투명도, 흐름, 이런 것들 모두 다 각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년필 자체를 있는 기본으로 쓰기도 하지만 가끔씩 조금 더 연한데 퍼지는 느낌을 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압력이나 불투명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압력에서의 크기는 조금 늘려주고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이렇게 좀 더 기본에 비해서는 많이 변형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브러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이 만져보시는 게 가장 빨리 배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탬프는 간격이에요. 이렇게 간격을 누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이 나오죠. 브러쉬들이 대부분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개로 연속이 돼서 하나의 라인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간격을 다시 줄이면 점들이 많이 모이니까 촘촘해지겠죠? 반대로 간격을 늘리면 이렇게 촘촘함이 떨어지겠죠. 굉장히 많죠? 회전 역학도 들어가고요. 펜촉은 경도, 딱딱함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도를 일단 이 기본, 이게 기본이고요. 경도를 올리면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좀 더 라인이 선명하고요. 여기는 좀 더 흐릿해요. 반대로 경도를 낮추면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흐릿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 부분의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만져보셔서 자기만의 독특한 브러쉬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능들이 모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위에 예시 그림을 한번 보시고 각자 조절을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생각하고 있는 형태는 나오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은 하프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텍스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굉장히 기능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만져보시고요. 아까 옆에 이쪽 튀어나온 부분 불투명도도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블 퍽이 좀 더 효율적이란 거, 간단하단 거,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브러쉬가 있는데 이쪽에 좀 더 효율적으로 놓고 사용하고 싶다, 자주 사용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코픽 마커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브러쉬를 길게 찍고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시면 간단하게
자주 사용하는 곳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4H가 있나요? 4H를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찍고 가서 옮기시면 끝.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에 보시면 포켓볼 같은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를 찍어 주시면 몇 가지 기능들이 활성화가 돼요. 이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퍽, 스포이드 색상 선택기 기능, 투명 색상, 마지막 브러쉬로 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기능을 사용했다가 이걸 누르시면 마지막에 자신이 썼던 브러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은 캔버스 반전 기능입니다. 사용하시던 더블퍽이 사라졌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 원클릭 하시고 더블퍽을 누르시면 더블퍽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이렇게 색깔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의 색을 다시 한번 가져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색상을 누르시고 여기 옆에 보이시면 스포이드 모양 보이시나요? 네, 이 스포이드 모양을 찍으시면 이런 무늬가 활성화가 됩니다. 쭉 드래그 하시면 아까 사용하셨던 색깔을 그대로 찍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 색을 사용을 하다가 이 색 사용하고 싶어. 그럴 때 색깔을 막 다시 찾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이드 기능을 찍으셔서 여기 원하는 색상에 가져다 대시면 그대로 전에 색깔을 찍어서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의 기능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쉽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른 어플들에 비해 이렇게 쉽고 좋은 어플은 없다고 생각하실 만큼 그 활용도와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막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입문용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1탄에 이어 2탄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부턴 앞서 배웠던 스케치북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귀여운 캐릭터와 다양한 사물, 동식물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그려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중의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